안녕하세요. 메가존 클라우드 테크센터 AI ML팀의 김지호 매니저입니다. 지난달 진행된 AWS 리인벤트에서 업무용으로 설계되어 고객의 비즈니스에 맞춤화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젠 AI 기반 어시스턴트 서비스인 아마존 큐가 신규 발표되었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아마존 큐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핸즈온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핸즈온을 진행하기에 앞서 아마존 큐 소개 및 특장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후에 아마존 큐로 생성된 젠 AI 애플리케이션으로 슬랙봇을 구축하는 핸즈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큐는 간단히 말해서 문서 요약과 자료 생성, 코드 작성 등 업무를 도와주는 기업용 제너레이티브 AI 파워드 어시스턴트, 즉 챗봇 서비스입니다. 이런 아마존 큐는 AWS의 생성형 AI 플랫폼 아마존 베드락을 구성하는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AWS의 자체 개발 LLM인 타이탄뿐만 아니라 메타의 라마2, 엔트로픽의 클로드2, 그리고 타사의 LLM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서 사용자의 질문 그리고 요청 유형에 따라 아마존 큐가 그에 적합한 LLM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전문 분야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모델을 활용하는 만큼 고객에게 최적의 답변을 생성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일반 대중용 AI 챗봇을 먼저 선보였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는 달리 AWS는 처음부터 기업용 AI에 집중하며 차별화된 보안성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올해 리인벤트 기조연설에 나선 애덤 셀렘스키 AWS CEO는 아마존 큐가 사용자의 신원과 역할, 권한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비즈니스 고객 콘텐츠를 절대로 모델 학습에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 큐는 프리뷰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국 버지니아, 오레건 리전 총 2개 리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또 아마존 큐는 AWS를 기반으로 구축하고 AWS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생성형 AI 기반의 자원을 제공해 다양한 산업과 규모의 조직이 생성형 AI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원합니다. 가장 먼저 비즈니스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데요. 아마존 큐를 회사 정보, 코드 및 시스템에 연결하여 맞춤형 대화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고 콘텐츠를 생성하고 비즈니스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가 기업 문서를 아마존 큐에 연동하면 아마존 큐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기업 문서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업용 챗봇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퀵사이트에서도 아마존 큐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퀵사이트는 동적 대시보드, 자연어 쿼리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I 서비스인데요. 퀵사이트 아마존 큐는 제너레이티브 BI 기능을 사용하여 시각적 객체를 빠르게 구축하고 인사이트를 생성할 수 있어 비즈니스 분석가와 사용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아마존 큐는 AWS 웰 아키텍티드 프레임워크의 패턴, 모범 사례, 그리고 문서 및 솔루션 구현에 대해서도 학습되어 AWS의 새로운 서비스와 기능을 더 쉽고 빠르게 탐색하여 개발자가 익숙하지 않은 솔루션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마존 큐는 AWS 매니지먼트 컨솔, IDE 등 AWS를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으며 기존 워크플로우에 쉽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또 아마존 커넥트를 위한 아마존 큐는 현재 사용 가능하며 아마존 서플라이 체인용 아마존 큐는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오늘 핸즈온 세션에서는 특정 비즈니스 목적을 가진 사용자가 아마존 큐를 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 및 슬랙봇을 구축하는 핸즈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되는 서비스는 크게 아마존 큐, 아마존 S3, 슬랙이며 예상 소요 시간은 15분 내외입니다. 현재 아마존 큐가 미국 버지니아, 오레건 리전에서만 사용 가능하여 금일 핸즈온은 미국 버지니아 리전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과 같이 핸즈온이 완료되면 사용자가 연결한 데이터 소스에 업로드된 문서를 기반으로 대답하는 아마존 큐 애플리케이션이 생성됩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기업용 챗봇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아마존 큐 애플리케이션을 슬랙에 추가하여 슬랙봇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AWS 콘솔로 넘어가서 워크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3 버킷에 아마존 큐가 학습을 진행할 문서를 업로드합니다. S3에 업로드되는 아마존 큐의 데이터 소스에 지원되는 데이터 형식으로는 CSV, HTML, JSON, PDF, 엑셀 등이 있으며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존 큐 앱이라는 버킷에 사전 업로드해둔 아마존 베드락 유저 가이드 문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추후 생성될 슬랙봇은 베드락 관련 질의에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문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서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 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한글을 포함한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지만 영문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업로드된 아마존 베드락 가이드 문서는 460페이지의 PDF 파일로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존 큐에 접속하여 Creative 애플리케이션 버튼을 클릭 후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을 포함하여 기본값으로 설정 후 Create 버튼을 눌러줍니다. 약 1분 정도 소요됩니다. 네, Select Retriever 탭에서도 기본값으로 설정 후 Next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데이터 소스를 연결시켜줍니다. 여기서 S3를 클릭합니다. 맨 처음 문서 업로드를 진행한 S3 버킷과 아마존 큐 애플리케이션을 연결시켜주는 과정인데요. 데이터 소스 이름 정의 후 IAM 롤을 신규 생성해줍니다. 싱크 스콥 부분에서는 브라우즈 S3를 클릭 후 앞서 문서 데이터가 업로드된 S3 버킷을 선택합니다. 해당 버킷에서 데이터 크롤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버킷에서는 풀싱크, 싱크런 스케줄에서는 런 온 디맨드를 선택합니다. 여기까지 설정이 완료되면 Add 데이터 소스를 클릭하여 애플리케이션 설정 페이지로 되돌아갑니다. 약 2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제 Finish 버튼을 클릭하여 아마존 큐 애플리케이션 설정을 완료합니다. 이렇게 바로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생성한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눌러주면 추가된 데이터 리소스가 펜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펜딩이 완료되면 데이터 소스를 선택 후 싱크 나우를 눌러주게 되면 데이터 싱크, 즉 데이터 크롤링이 진행됩니다. PDF 파일 450페이지 기준 약 5분에서 10분이 소요되며 그동안 사전 구축된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콘솔에 접속하여 Create 스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템플릿 소스로는 S3 URL을 입력해 줍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각각의 매개 변수 값을 지정해 줍니다. 스택 네임에서 앱 이름을 임의로 지정합니다. 아마존 큐 앱 아이디 부분에서는 아마존 큐 콘솔에서 복사한 앱 아이디 값을 입력합니다. 아마존 큐 콘솔로 들어가서 애플리케이션의 아이디를 클릭 후 복사 붙여넣기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큐 리전의 경우에는 아마존 큐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리전인 US 이스트 1 리전을 입력합니다.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설정 후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 서브밋 버튼을 클릭하여 스택 생성을 완료합니다. 스택 생성에는 약 1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택 생성이 완료되면 Create Complete라는 탭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아마존 큐 앱 생성 그리고 클라우드 포메이션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슬랙에서의 설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랙 API 사이트에 접속하여 Create on 앱을 클릭하여 앱 생성을 시작합니다. From on 앱 매니페스트를 선택 후 아마존 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워크플레이스를 선택합니다. 저는 임시 생성된 워크스페이스인 아마존 큐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페스트 매개 변수로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출력값인 슬랙 앱 매니페스트 값을 입력해줍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 탭으로 넘어가서 해당 매개 변수에 있는 값을 복사 붙여넣기 진행해줍니다. Next 버튼을 클릭하여 앱의 기본 정보 및 설정 값이 변수로 기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reate 버튼을 클릭하여 앱 생성을 완료합니다. 다음으로 왼쪽 앱 홈 탭을 클릭하여 Show 탭스를 활성화한 다음
메시지 탭 확인란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선택해 줍니다. 사용자가 앱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다음으로는 슬랙 워크스페이스에 앱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유저 어스 토큰 값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과정입니다. 어스 앤 퍼미션 탭을 클릭하고 인스톨 투 워크스페이스를 클릭하면 허용 버튼을 클릭하면 어스 토큰이 생성됩니다. 다음으로 슬랙 워크스페이스로 이동 후 작업 공간 이름, 도구 및 설정, 앱 관리를 클릭합니다. 새로 생성된 앱을 클릭 후 앱 디렉토리에서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슬랙에서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슬랙 앱으로 연결된 아마존 큐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WS 시크릿 매니저를 사용하여 하드코딩 없이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이동하여 출력 값의 슬랙 시크릿 콘솔 URL을 클릭합니다. 아웃풋 탭의 가장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AWS 시크릿 매니저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크릿 밸류 탭의 리트라이브 시크릿 밸류 버튼을 클릭합니다. 에딧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이시는 슬랙 사이닝 시크릿, 슬랙 봇 유저 오스 토큰 값을 수정합니다. 보이시는 두 개 값은 베이직 인포메이션 및 어스 앤 퍼미션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슬랙 API 페이지로 넘어가 해당 탭에서 각각의 값을 복사 후 붙여넣기 해줍니다. 세이브를 눌러 설정을 완료합니다. 여기까지 완료되면 슬랙봇을 추가할 슬랙 워크스페이스로 이동합니다. 이제 아마존 큐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슬랙봇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테크 채널로 이동해서 우선 아마존 베드락 관련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큐 봇을 우선 추가해 줍니다. 아마존 큐 봇 추가 후 아마존 큐 봇을 멘션한 후에 베드락 관련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아마존 큐 슬랙봇은 DM으로는 모든 메시지에 응답하며 채널에서는 멘션으로만 스레드로 응답합니다. 답변의 비추천, 추천 버튼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하고 챗봇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또 문서 질의응답, 요약 등 첨부 파일을 최대 5개까지 처리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소스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데이터 소스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베드락이 어떤 모델을 지원하는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질문이 잘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글로도 말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글로도 답변을 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크숍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마존 큐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슬랙봇 구축 행정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아마존 큐가 다양한 도메인의 기업용 챗봇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세션이 되셨길 바랍니다. 댓글 및 메일로 추가 질문 사항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큐가 아직은 프리뷰 버전으로만 공개되어 추후 안정성 및 신규 기능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것을 기대하며 이만 핸즈온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존 클라우드의 김지호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존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매니지 서비스 그룹 임지호입니다. 2023년 11월 30일 발표된 폴드 인젝션 서비스에 신규 에이지 가용성 시나리오가 출시됨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대한 세션을 준비하였습니다. 세부 단계로 들어가기 전 간략히 설명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테스트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 설정 및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AWS 리소스에 대한 테스트 작업이 제공되고 있으며 제공된 작업을 기반으로 사용자는 손쉽게 테스트 시나리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FIS란 무엇인지, 두 번째로 기능, 그리고 용어, 특징, 주의점, 가이드라인 이후 직접 만들어보는 핸즈온으로 이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FIS란 무엇인가 입니다. 인프라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의문점이 생깁니다. RDS가 재부팅되었을 때 인프라에 어떠한 이슈가 생길지, AWS 멀티에이지를 통해 가용성이 정말 보장될지, 웹서버를 2대로 줄인다면 응답 속도는 얼마나 늘지 같은 의문이 듭니다. 위와 같은 이슈를 테스트해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AWS 리소스가 FIS입니다. FIS는 AWS 워크로드에 대한 장애 주입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다음으로 FIS의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FIS는 ECS, RDS, 엘라스틱 캐시 등 AWS 리소스에 대한 다양한 테스트 작업을 지원합니다. 예시로는 EC2 재부팅, EKS 메모리 부하, 엘라스틱 캐시 에이지 노드 중단, RDS 페일오버 테스트 작업 등이 있습니다. 위 작업과 같이 다양한 작업을 지원하며 이 작업을 시간대별로 순차 실행하여 테스트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FIS의 용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FIS에는 세 가지의 주요 용어가 있습니다. 작업은 테스트 중에 AWS FIS가 AWS 리소스에 대해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AWS 리소스별 사전 구성된 작업 세트를 제공하며 순차적으로 또는 병렬로 실행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상은 FIS가 작업을 수행하는 AWS 리소스를 의미합니다. 중지 조건은 테스트 중지 트리거 조건입니다. 아마존 클라우드와치 경보를 중지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험을 실행하는 동안 중지 조건이 트리거되면 AWS FIS는 테스트를 중지합니다. 다음으로 FIS의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FIS는 여러 이슈 유형을 단일 시뮬레이션에 통합하고 맞춤형 실험을 설계하여 복잡한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매뉴얼 시나리오 중지가 가능하며 작업 완료 후 실행되는 롤백 작업 지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정 시간에 실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FIS의 주의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FIS 사용 시 테스트 환경에서의 사용을 권고합니다. 예상치 못한 오류로 인해 프로덕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합니다. 테스트 시 통제된 환경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정확한 테스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테스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시 모니터링 툴 및 알람 설정을 권장합니다. 많은 영역을 포함하는 모니터링 세팅을 통해 예상치 못했던 항목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며 알람 설정을 통해 주요 모니터링 항목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FIS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FIS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실험 대상을 식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 프로덕션 또는 테스트 환경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검토합니다. 모든 어플리케이션 구성 요소, 종속성 및 복구 절차를 식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상 동작을 정의합니다. 지연 시간, CPU 부하, 로그인 실패, 재시도 횟수 또는 페이지 로드 속도와 같은 중요한 기술 및 비즈니스 매트릭을 기준으로 시스템의 정상 동작을 정의합니다. 네 번째는 가설을 수립합니다. 테스트 시 동작이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가설을 세웁니다. 다음으로 핸즈온 세션 진행하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총 2개를 준비하였으며 FIS 서비스에서 어떻게 테스트를 진행하는지 중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RDS 페일오버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리전은 버지니아 북부 리전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테스트 시나리오를 생성하기 위해 실험 템플릿을 생성합니다. 복원력 테스트 아래 실험 템플릿을 클릭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실험 템플릿 생성을 클릭합니다. 테스트 대상을 본 계정으로 할 건지 다른 계정으로 할 건지 지정하는 설정 화면입니다. 이번 실험 유형은 본 계정으로 등록합니다. 테스트 시나리오를 식별하기 위해 설명과 이름을 적어줍니다. RDS 페일오버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므로 FIS RDS 페일오버로 적어줬습니다. 대상에 테스트할 작업을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이름과 설명을 적어주고 작업 유형은 RDS 페일오버 DB 클러스터로 지정합니다. 테스트 대상을 설정한 항목입니다. 리소스 아이디에는 사전에 생성해 두었던 오로라 RDS 아이디를 선택합니다. 위 항목은 FIS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테스트 진행 시 사용할 권한입니다. 실험이 중지되는 조건을 선택합니다. 클라우드워치 경보를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나리오에는 따로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실험 템플릿 생성을 클릭합니다. 방금 만든 템플릿을 클릭하여 실험을 진행합니다. 지금 현재 RDS의 라이터 인스턴스를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FIS의 페일오버 동작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새로 고침하며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태 보면은 장애 조치 중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현재 이 라이터 인스턴스가 리더 인스턴스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에이지 전력 중단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번에 출시된 새로운 시나리오 에이지 전력 중단 시나리오는 AWS 가용 영역에 정전이 발생했을 때의 상황을 제공합니다. 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고 직접 및 간접 종속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며 복구 시간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실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 라이브러리는 실험 템플릿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시나리오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템플릿을 기반으로 삼아 원하는 대로 사용자 지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습니다. 위 시나리오를 통해 실험 템플릿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에이지 가용성 전력 중단을 클릭하고 시나리오가 포함된 템플릿 생성을 클릭합니다. 본 계정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에이지 가용성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므로 FIS 에이지 파워 테스트로 적어줬습니다. 특정 에이지의 전력이 차단되었을 때 리전 US 이스트 1A의 EC2 RDS의 동작을 보겠습니다.
테스트 대상은 리소스 아이디, 태그, 필터, 파라미터를 통해 지정할 수 있으며 EC2의 경우 AG Implement Power Key가 있고 실행 상태이며 A존인 대상이 지정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RDS의 경우 태그 및 파라미터를 통해 대상이 지정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할은 신규 생성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실험 템플릿 생성을 클릭합니다. 방금 생성된 템플릿을 선택하고 실행합니다. failover RDS가 상태가 지금 컴플리트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라이터 인스턴스의 가용 입력이 A존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FIS의 RDS failover를 통해 장애 조치 중 상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라이터 인스턴스의 가용 영역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중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라이터 인스턴스의 가용 영역이 A존에서 B존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UST-1A, UST-1B 가용 영역의 인스턴스 중 EAST-1A 가용 영역의 인스턴스만 중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핸즈온 세션 마치겠습니다. FIS에서 제공해주는 테스트 작업 리스트를 보면 AWS 운영하면서 겪을 수 있는 이슈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테스트 작업 환경을 FIS를 통해 구성 및 여러 차례 테스트하면 인프라에 대한 가용성 확보 및 사전 장애 조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엔터프라이즈 매니지 서비스 그룹의 민지호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커넥트 웨비나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센터 소속 IoT 영역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주재빈 SA입니다. 이번 세션명은 진화하는 디지털 트윈, AWS 활용 AI 분석으로 장비 문제 예측입니다. AWS 콘솔에서 서비스 구축 과정을 데모하는 핸즈온 세션이고요. AIML 서비스와 연계해 현존하는 디지털 트윈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다뤄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된 발표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 개념과 성숙도 모델에 대해서 살펴본 후 일반적인 장비 이상 탐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또 본 웨비나에서 진행할 핸즈온 시나리오를 설명해드린 후 핸즈온 과정을 촬영하여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우선은 디지털 트윈이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란 무엇일까요? 상상해보세요. 실제 세계에 있는 어떤 기계, 장비 또는 전체 환경이 있다고 합시다. 이제 이들을 컴퓨터 속에 완벽하게 복사해 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마치 게임 속에서 만든 아바타처럼 디지털 트윈은 실제 세계의 물건을 가상 세계로 옮긴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복사본이 아니에요. 디지털 트윈은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가상 세계에서 시뮬레이션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기계가 잘 동작하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개선 사항을 알아내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죠. 과거 저희 메가존 내 여러 부서가 협업하여서 AWS 클라우드상에 디지털 트윈이 구축 가능한지 검증해보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스마트 시티 앤 디지털 트윈 랩 연구원분들, 인디고의 3D 모델러분들, 그리고 CTC의 IoT 솔루션 아키텍트 간 협업으로 서울 소재 S대학 도서관 모델에 가상의 IoT 센서 데이터를 입혀서 그래파나 대시보드를 그려볼 수가 있었죠. 해당 프로젝트의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센서 데이터는 실제 사물이 발행하는 것이 아닌 EC2 인스턴스에서 파이썬 스크립트가 발행합니다. 학습 공간 5군데에 대해서 온도, 습도, 직원 수, 그리고 학생 수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MQTT 메시지가 되어서 AWS의 MQTT 브로커 IoT 코어에게 전달됩니다. 사이트와이즈는 클라우드에서 산업 장비를 모델링해서 장비 데이터를 변환 처리하고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IoT 코어에 유입된 데이터가 메시지 라우팅 규칙에 의해서 사이트와이즈에 마련해둔 학습 공간 에셋에 매핑이 돼가지고 데이터 스트림을 형성합니다. 트윈메이커에서는 도서관 3D 모델을 불러와서 사이트와이즈 데이터 스트림과 매핑을 해서 디지털 트윈을 구성할 수 있죠. 최종적으로 그래파나 대시보드에서는 트윈메이커를 데이터 소스 삼아서 3D 모델 및 실시간 데이터를 적재해 시각 패널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축하게 된 그래파나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3D 모델은 트윈메이커에서 가져오고요. 온도, 습도, 교직원 수, 학생 수 값이 네모난 박스에 표시된 모습이 나오는군요. 우측에 놓인 그래파나 시각 패널에서도 관련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이들 데이터는 EC2 가상 디바이스에서 발생된 것이고 실시간으로 대시보드에 표시됩니다. 우리의 디지털 트윈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숙도 레벨이라는 것을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디지털 트윈 구현도에 따라 5단계 레벨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버추얼 트윈은 실제 환경을 모방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실제 환경의 모습을 디지털 세상으로 찍어 넣은 것이죠. 두 번째, 커넥티드 트윈은 IoT를 이용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통합해 모니터링하는 단계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대학 도서관 프로젝트에서 구현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세 번째, 프레딕티브 트윈은 더 진보합니다.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 결과와 문제를 예측하죠. 관련 징후가 나타났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후 미래를 실시간 시뮬레이션하여 문제를 찾고 해결책까지 제공하는 프레스크립티브 트윈 단계로 나아갈 수 있으며 데이터에 기반해 실제 물리 환경을 자동으로 최적화 해내는 단계 오토노머스 트윈이 궁극적인 시스템 형태입니다. 마지막 세 단계에서 AI/ML을 통한 분석과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해 주세요. 이번 핸즈온에서는요, 신기능인 IoT 사이트와이즈 프레딕션을 이용하여 아까 보여드린 디지털 트윈을 레벨 2에서 3로 업그레이드 해 보겠습니다. 이후 실습을 통해 어떻게 변화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트윈에 어노말리 디텍션, 장비 이상 탐지를 추가할 것입니다. 실제 사이트에서는 설비 센서가 대규모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 각각에 대해서 역치를 설정해 특정 상한선을 넘으면 알럿을 발생시키는 식으로 이슈를 관제한다고 해보죠. 만약 보아야 할 센서나 알람이 너무나 많다면 요원들이 모든 걸 모니터링할 수도 없거니와 센서 사이 복잡한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분석이 더욱 어렵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알람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알람을
그저 무시하며 둔감해지는 행태까지 번질 수 있죠. 그래서 대규모 센서와 데이터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AI/ML 기술을 접목하는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아마존 Lookout for Equipment라는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켜 장비에 대한 이상 탐지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축적해둔 센서 데이터를 모델에 제공해서 정상적인 시스템 동작 패턴을 학습시킬 수 있고요. 다변량 데이터, 즉 한 자산이 가진 여러 센서 간 연동 관계를 학습시켜서 이상 판단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지니지 않았더라도 Lookout for Equipment를 이용하시면 장비 이슈를 예측하며 유지보수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업 장비에 대한 관제 스택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고객 사이트 내에 로봇팔, PLC 보드 같은 IoT 사물 데이터를 엣지 서버가 수집해서 클라우드에 업로드합니다. 데이터는 사이트와이즈 내 데이터 스트림 형태로 저장하거나 S3 버킷에 저장할 수도 있고요. 이들 데이터를 중심으로 그 변두리의 대시보드, AI 기반 분석 워크로드, 여기에 장비 이상 탐지도 포함이 되죠. BI 분석 및 시각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정 조건이 발생했을 경우 알럿을 만들기 위해 IoT 이벤트를 이용해 보시거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기 위해 IoT 트윈 메이커를 사용해 보실 수도 있죠. 여기서 장비 이상 탐지에 활용하는 Lookout for Equipment가요. 이번에 소개하는 신기능 AWS IoT Site-Wise Prediction에 의해서 더욱 쉽게 Site-Wise와 통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실습 과정에서는 기존 도서관 디지털 트윈에게 이상 탐지 기능을 첨가해 디지털 트윈 성숙도를 한 단계 더 올려보고자 합니다. Site-Wise Prediction을 이용하면 Site-Wise Asset 모델과 Lookout for Equipment의 장비 이상 탐지 모델을 매우 간결하게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에셋 모델에 기반해서 데이터 스키마가 알아서 정의되니 여러분이 직접 하실 필요도 없거니와 여러 에셋 속성을 선택하시면 다변량 예측 모델을 정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주 이상의 데이터를 골라 모델에 제공하고 훈련하실 수 있으며 추론 빈도를 스케줄링하여 주기적으로 장비 이상 여부를 점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신기능을 테스트해보기 위하여 간단한 이슈 상황을 상정해 볼게요. 온도 센서가 말썽이라서 한 학습 공간의 온도가 자꾸 영하 100도라고 표현이 되네요. 원래대로라면 온도는 계속 18도에서 30도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해당 이슈를 탐지하기 위해 우리는 기존 대학도서관 디지털 트윈 아키텍처에서 Site-Wise Prediction을 추가로 구성합니다. 그럼 ML 모델이 온도 센서의 이상 여부를 예측하게 되죠. 이상 여부를 추론한 결과는 S3 버킷에 출력되는데 람다가 받아서 학습 공간 에셋에 있는 어노말리 데이터 스트림에 발행해 줍니다. 이때 batchput asset property value API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노말리 발생 여부를 사이트와이즈 모니터 및 그래파나 패널로 그려낼 수 있어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전체 아키텍처를 이 장표에서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실습은 사이트와이즈 프레딕션과 시각화 데모에 추중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세요. 저희는 최종적으로 그래파나 디지털 트윈 대시보드에서 장비 어노말리 여부를 보여주는 동그란 트윈 메이커 위젯과 스테이트 타임라인 시각 패널을 추가해 볼 것입니다. 이제 AWS 콘솔로 이동해서 서비스 구성 절차를 시연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만들어둘 IM 역할이 있으니 다음 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할을 만들 때에는 IoT Site-Wise와 Lookout for Equipment 모두에게 수임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 역할에 인가해 줄 권한은 우측에 나온 표를 참고해 주세요. Site-Wise가 동일 역할을 Lookout for Equipment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패스 롤 권한이 필요한 점도 인지하여 주세요. 사전에 공지를 드리자면 저는 미국 버지니아 리전에 접속해 있어요. 트윈 메이커가 서울에서 지원되지 않을 적에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를 구성했었거든요. 물론 이번 신기능은 서울 리전에서도 사용 가능한 점 참고하시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디지털 트윈에는 도서관 내부 5곳의 학습 공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IoT 사이트와이즈의 에셋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에셋의 근원이 되는 에셋 모델과 방금 말씀드린 5개의 에셋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이트와이즈 콘솔에 들어와 있고요. 한 모델을 클릭해서 학습 공간 모델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스크롤을 조금 내려서 프로퍼티 스텝과 프레딕션 스텝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프레딕션이 이번 신기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easurement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측정값이라는 것인데 이곳을 확장해 보면 학습 공간 에셋이 수신할 수 있는 몇 가지 값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온도, 학생 수, 직원 수, 습도, 마지막으로 장비 이상 발생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어노말리입니다. 이 속성은 제가 핸즈온을 위해 이번에 추가한 부분입니다. 같은 화면에서 좀 더 내려가시면 이 모델을 사용해 생성된 사이트와이즈 에셋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랩에 대해서 사이트와이즈 프레딕션을 구성을 해볼 거고요. 최종 구성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과 화면을 보여드릴 때에는 네 번째 플라자 공간을 이용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에셋을 클릭하여 실시간으로 어떤 데이터가 유입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죠. 이번에 이슈를 발생시켜 볼 데이터가 온도입니다. 측정값으로 들어가셔서 온도를 보겠습니다. 온도를 살펴보니까 28.6도라서 정상 범주 내에 들어있네요. 온도는 18도에서 30도 사이가 되도록 코딩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가상 IoT 디바이스 역할을 하는 EC2 인스턴스에 텔레포트 도구로 접속한 모습입니다. 가상 온도에 해당하는 값을 영하 100도로 꽁꽁 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된 별도의 스크립트를 실행할게요. 해당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배시에서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상 범주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종료시켰고요. 비정상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프로그램을 재실행했습니다. 다시 한번 학습 공간 에셋으로 돌아가서 온도 데이터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셋에서 메저먼트로 들어갑니다. 아래로 내려서 온도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작을 하였듯이 영하 100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번 핸즈온 목표는 AIML 모델을 기반으로 센서 장비에 이슈가 있음을 예측해보고 이것을 디지털 트윈상에 구현해서 성수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이었죠. 신기능인 사이트와이즈 프레딕션을 쓰면 Lookout for Equipment 모델과 매우 쉽게 연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이트와이즈에서 프레딕션 데피니션을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어렵지 않아요. 다만 그 전에 사이트와이즈랑 Lookout for Equipment가 사용할 수 있는 IM 역할 하나가 필요한데요. 관련된 장표 내용을 꼭 참고하여 주세요. 저는 학습 공간의 에셋 모델로 되돌아온 상태고요. 아래 프레딕션 탭으로 이동해 프레딕션 데피니션을 하나 생성하려고 합니다. 기존 존재하는 데피니션은 시험 결과를 더 빠르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름 부분에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부분도 똑같이 입력을 할 거고요. IM 역할에서는 두 서비스가 수임할 수 있는 역할을 지정해 줍니다. IM 역할을 넣더라도 빨갛게 되는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Select Properties에서는 어노말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속성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비록 저희가 이슈를 발생시킬 데이터는 온도뿐이지만 저희는 답변량 예측 모델을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Add Prediction Definition을 진행합니다. 이제 영화로 온도가 잘못 표시되고 있는 에셋으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에셋을 새로 고침하고요. Prediction 스텝에 가보면 방금 전에 저희가 생성한 Prediction Definition이 하나 보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학습 공간에 과거 데이터를 섭식시키고 모델 훈련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Actions, Start Training을 클릭하시고요. IM 역할은 아까 전에 사용한 IM 역할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과거 데이터를 학습 기간을 지정해서 넣어줘야 하는데요. 그 기간이 최소 2주인 점 유의하여 주세요. 그 기간 동안 공백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일수록 품질이 좋게 평가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9월 12일부터 10월 25일까지 기간을 선택해서 데이터를 넣어줄 거예요.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바로 이어서 추론 빈도 설정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추론 주기는 5분, 오프셋은 0분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시를 기준으로 매 5분마다 추론을 진행합니다. 추론과 추론 사이에 인입된 데이터들에 대해서 장비 이상 탐지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산출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설정을 리뷰하고요. Save and Start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해당 구성에 대한 디테일즈 화면인데요. 학습 진행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엑스포트, 데이터 섭식, 학습 진행도를 트레이닝 스테이터스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학습을 마친 뒤 모습으로 돌아가 볼까요? 에셋에서 프레딕션 탭을 보니 다음과 같이 anomalous라고 장비 이슈가 있다는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View Details 화면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다시 Lookout for Equipment 화면으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어노말리 판단에 대한 히스토리를 Inference Schedules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여러 센서 데이터 중에 어떤 것이 이상 요인으로 의심되는지 그 기여도 수준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센서의 아이디를 복사해가지고요. 에셋 화면으로 돌아가서 메저먼트 부분에서 색인을 해봅니다. 네, 온도 데이터가 이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라고 ML 모델이 예측을 한 모습입니다. 저희는 Lookout for EKB 추론 결과로 내놓는 S3 객체 파일 .jsonl 파일인데요. 이것을 받아서 아까 봤던 학습 공간에 어노말리 데이터 스트림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람다 함수가 해당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템플릿을 보시면 S3의 객체 생성 이벤트에 반응하여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코드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batchput asset property value API를 호출해서 어노말리 예측값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asset으로 돌아가서 방금 보여드린 람다 덕분에 어노말리 값이 1이라고 잘 들어와 있는 모습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장비 이상 여부를 AWS 콘솔에서 확인 가능했는데요. 이걸 대시보드에서 확인하는 건 어떨까요? 저희의 최종 목표는 디지털 트윈 대시보드에 장비 이상 여부를 시각화해 보는 것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IoT 사이트와이즈에는 모니터라고 대시보드 응용을 빠르게 구축해주는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이트와이즈 모니터를 간단하게 미리 구성을 해두었거든요. 포탈로 이동을 해서 주소를 복사해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타고 진입한 모습이고요. 화면을 보시면 아까 학습 공간에 대해
어노말리 데이터 스트림을 시각화해 둔 모습이 보입니다. 밑에 온도 그래프와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100도가 찍히는 구간과 연계가 되어서 어노말리 여부가 1, 붉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지털 트윈 대시보드가 존재하는 그라파나로 이동하여 어노말리 여부를 시각화해 보려 합니다. 그라파나에서는 트윈메이커 및 사이트와이즈를 데이터 소스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들 API를 호출하기 위한 IM 역할을 잘 수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학습 공간에 대한 디지털 트윈 대시보드를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스테이트 라인 패널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죠. Add 버튼을 누르시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소스로는 AWS IoT 사이트와이즈를 사용할 것입니다. 쿼리 타입으로는 Get Property Value History를 선택을 해주고요. 에셋 같은 경우에는 결과 시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해당 학습 공간을 선택해줍니다. 프로퍼티로는 어노말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게 되는 데이터 테이블을 봤을 때 사실 퀄리티라고 하는 속성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폼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폼에서 Organize Field 기능을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서 퀄리티 속성을 지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어노말리 데이터만 남은 상태인데요. 이 어노말리는 0 또는 1, 사실상 불리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값 형식을 좀 더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Convert Field Type 기능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노말리를 선택을 해주시고 데이터 타입은 불리언으로 변경해 줍니다. 이제 패널 유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 타임라인을 색인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화면에 보이는 시각 효과를 좀 더 수정하기 위해서 밸류 매핑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Add 밸류 매핑으로 이동을 하고요. 어노말리 값이 false일 때 정상이므로 한국어로 정상이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색깔은 녹색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노말리가 true일 경우에는 비정상 상황이므로 한글로 비정상이라고 적어주고요. 색깔은 붉은색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시각 패널 구성을 완료하였고요. 패널의 크기를 잠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패널의 제목도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미리 데이터를 세팅해 둔 시간 구간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온도 그래프를 보니 갑자기 온도가 영하로 곤두박질 쳤는데요. 어노말리 여부를 잘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아래에 나오는 스테이트 타임라인 패널과 비교하여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트윈메이커 콘솔로 가서 3D 장면을 조금 편집해 볼 건데요. 장비 이상 여부가 예측될 경우 동그란 상태 아이콘이 붉게 전등하도록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트윈메이커 3D 씬 장면입니다. 저희가 편집할 위젯인 리커넥트를 검색을 해주고요. 더블 클릭하여 시선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해당 위젯을 볼 수 있는 위치로 다가가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놓인 파란색 동그라미가 어노말리 상태일 때 붉은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Rules 탭을 열고 새 규칙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트윈메이커 룰, 리커넥트, 데모 어노말리 레드라는 규칙을 추가해 놨고요. 여기에 New Statement라고 해서 수식을 추가해 줍니다. 저희는 어노말리 값이 0보다 클 때, 즉 어노말리 값이 1일 때 이 부분이 붉은색이 되면 좋겠기 때문에 어노말리 부등호가 왼쪽으로 입을 벌린 모습에서 0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상 상황이므로 에러 아이콘을 선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 리커넥트 위젯에 규칙을 매핑해 줄게요. 룰 아이디 부분에서
방금 생성한 룰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다른 곳을 클릭하여 저장을 진행하고요. 3D 장면을 편집하고 대시보드에 돌아왔으니 이 대시보드를 새로 고침해 볼게요. 현재 장비 이상 여부가 0이기 때문에 푸른색으로 위젯이 표시된 모습이고요. 비정상으로 될 수 있는 시간 구간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아까 파랬던 동그라미 위젯이 붉게 변경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 대학도서관 디지털 트윈에 머신러닝 기반으로 동작하는 이상탐지 시각화를 추가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단지 클릭 몇 번만으로도 ML 모델을 확보할 수가 있었죠. IoT 이벤트나 그래파나 얼럿을 이용하여 센서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담당자에게 알람을 보내시는 구성이 물론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IoT 사이트와이즈와 Lookout for Equipment를 손쉽게 연동할 수 있는 프레딕션 기능을 데모해 보았고, 원래 존재하던 디지털 트윈 대시보드의 장비 이상 여부를 나타내는 시각화 구성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사이트와이즈에서 실시간으로 장비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프레딕션이 제공하는 손쉬운 설정으로 ML 기반의 장비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후기를 들려주세요. 본 신기술 데모를 구성하기 위하여 회사 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컨텐츠 사용 허용, 검증, 작성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로써 준비된 핸즈온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존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센터의 주재빈 SA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